최근에 한 유튜버가 브랜드를 런칭했죠. 그게 말이 많은데 한번 그 브랜드에 대한 분석을 대기업을 다니는 MD 입장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하자고 하는 거는 유튜버가 브랜드를 하는 게 옳냐 안 옳냐 뭐 이런 가치 당위적인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해서 좋냐 안 좋냐는 감정적인 얘기도 아니에요. 좋냐 안 좋냐는 이제 팬들의 영역인 것 같고, 저는 MD 입장에서 브랜드를 분석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제가 뭐라고 분석하겠냐면은, 어쨌든 저도 8년 동안 나름 패션 기업에서 MD만 했었던 사람이고, 최근에 제가 또 그 비슷한 브랜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하는 그 글로리어스 워커라는 브랜드랑 품목도 겹치고,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브랜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을 살려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쨌든 MD 입장에서 논리적인 얘기만 하겠다. 일단 컨셉이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잘 모르겠는 게, 컨셉이 너무 모호해요. 이제 서브컬처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로고 플레이하고. 그런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 에임하고 있는 컬처가 되게 구체적이라는 거죠. 이제 슈프림도 뉴욕에 스케이트보드를 탄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 제가 했었던 브랜드도 네이버후드 SLR 같이 이제 식물을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멋있는 스틸웨어다. 명확한 컨셉이 있었는데, 글로리어스 워커는 사실 모르겠어요. 일을 사랑하는 기준이 뭐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기준이 뭔지 사람마다 너무 다르고, 그리고 이제 정작 그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그렇게 스케이트보드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뭉칠 수 있는 하나의 결속력이 있을까? 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 소비자 집단이 어쨌든 뭉쳐야지 그들이 원하는 거를 만들어주고 이제 거기다 로고를 찍어서 파는 건데, 너무 이제 컨셉이 모호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컨셉이 모호하다 보니까 벌써 문제가 좀 잡음이 생기고 있죠. 일단은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이런 컨셉 때문에 이미지가 드러나야 되는데, 어떻게 드러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이제 블루칼라 노동자를 상징하는 이미지들 많이 차용을 하죠. 공사장 인부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것들을 쓰는데, 이제 그게 뭐 저는 이해는 됩니다. 이제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연결되는지 알겠지만, 오해가 너무 많이 간극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는 사실 좋은 이제 컨셉을 드러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은. 특히 이제 목장갑 같은 경우는 이제 끼고 마우스를 쓴다던가 약간 그렇게 좀 사람이 2번, 3번 생각을 하고 건너가야지 이제 이해가 되고, 그게 설득이 안 된 사람들도 너무 많은 거죠. 전략은 뭐 명확하죠. 탄탄한 브랜딩을 한 브랜드나 뭐 고가의 브랜드 같은 것을 바잉해서 자기 티셔츠 로고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전략인데, 뭐 많이 보이는 전략이고, 런업립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옷을 만들어줄 디자이너나 뭐 이런 인력이 없고 소싱 같은 인력이 없다 보니까 이제 바잉을 해서 로고에 힘을 실어서 이제 티셔츠에 프린트만 찍어서 팔겠다, 약간 이런 전략인데, 그거는 현명해 보이고, 문제는 그 전략 때문에 이제 앞서 생겼던 컨셉과 이미지의 모호함의 간극이 더 벌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런 거 힘을 실어주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고가의 브랜드나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힙한 브랜드들을 바잉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랑 그 모호한 컨셉이 더 붙지 않는 현상들이 생겨버리잖아요. 롤렉스라든가 다이아몬드 팔찌라든가 캐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대체 글로리어스 워커랑 무슨 상관인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품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죠. 다이아몬드 팔찌 같은 걸 우리가 왜 하는지, 근데 그 설명을 읽어봐도 별로 와닿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뭐 영원한 가치고 어쩌고 저쩌고 노동자 하는데 뭐 전혀 없고, 롤렉스 시계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어떤 거는 이제 제품 설명이 없는 것도 있어요. 플로이드 캐리어 같은 거 있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리모아의 라이벌이다, 약간 그런 거를 끌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이제 도대체 글로리어스 워커라는 컨셉과 공사장이라는 인부, 그런 블루워커 이미지와 그 플로이드 이 세 개가 다 안 맞는 거죠. 40만 원짜리 스케이트도 마찬가지인 거죠. 전혀 뭐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좀 위험해 보이는 플레이들이 있어요. 롤렉스 로고 밑에다 글로리어스 워크를 찍는다던가, 티셔츠 같은 거를 사면 롤렉스 이미지가 담긴 그 팜플렛이나 스티커 같은 걸 주는데 나중에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브랜드가 너무 작고
소규모 브랜드다니까 티가 안 나는 건데 해외 명품 브랜드들은 자신의 로고에 대한 전략이라던가 방침이 되게 확실해요. 크로마츠 롤렉스도 이제 빈티지에다가 그 크로마츠 커스텀을 하는 건데 거기 롤렉스 밑에다가 크로마츠 로고를 넣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티셔츠 그 아티스트랑 협업한 티셔츠를 보면 버즈라블로 얘기가 뭐 설명에 적혀 있는 건 괜찮은데 이제 거기 이미지에 보면 발렌시아가 후드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다 걸리면 나중에 큰일이 날 수 있다. 되게 위험하다. 그거는 이제 런업님이 본인이 영상 스타일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구글 로고를 썸네일로 쓴다던가 그게 영상으로는 뭐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상표권끼리 붙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런 전략 하에서 주력 상품은 당연히 티셔츠겠죠. 뭐 바잉하고 그런 것들 사실 잘 팔리진 않거든요. 결국은 수익은 티셔츠에서 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 티셔츠 자체가 그냥 예쁜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대체 그 티셔츠에 한글 로고가 들어가는지 컨텐츠에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유튜버 채널 브랜드 스토리를 몰라도 그 제품만 보고 예뻐서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이템인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아직 처음이고 기본 티셔츠를 낸 단계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물론 가격이 워낙 좋긴 하고 지금은 제가 이런 말을 하기 민망할 정도로 잘 팔리지만 어쨌든 초반에는 팬심으로 그 굿즈 느낌으로 티셔츠를 사줄 수 있지만 장기적인 사업이 되려면 상품 자체에 상품성이 있어야 된다. 어쨌든 지금 좀 브랜드라기보다는 굿즈 같은 느낌이 있고 본인의 영향력으로 티셔츠를 판다는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개선이라기보다는 앞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컨셉을 더 명확히 하고 자신의 타깃고객을 명확히 해서 그 사람들이 살만한 물건의 로고를 찍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제 수익성도 나아지고 매출도 나아지지 지금처럼 너무 남의 브랜드에 얹혀가는 듯한 플레이는 오래가지 못한다.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너무 사업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진짜 한 가정이 망할 수 있는 그런 고소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컨셉 문제이기 때문에 컨셉만 해결이 되면 그 메이크 센스가 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글로리어스 워커가 열심히 영상 작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브랜드다 라고만 설정을 해도 캐리어라던가 스케이트보드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캐리어 이런 것도 이제 뭐 장비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고 뭐 영상 찍으려면 해외여행도 가야 되니까 그런 이유가 생기고 이제 스케이트보드도 본인이 이제 영상 찍으면서 많이 썼으니까 뭐 그런 것도 설득력이 생기고 뭐 장갑도 뭔가 장비용 장갑 이런 거를 했으면 설득력이 생겼겠죠. 제가 하던 브랜드는 실제 식물 기르는 사람들은 그런 장갑을 쓰니까 거기다 로고를 찍어서 팔았는데 그 마우스는 좀 진짜로 좀 납득이 안 되죠. 그 컨셉을 세밀화해서 어떤 타깃을 딱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다. 이미 만든 브랜드의 컨셉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다음 드랍부터는 뭐 컨셉을 명확히 해가지고 드랍에 맞는 제품이 나오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너무 시장이 좁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할리데이비슨 티셔츠도 할리데이비슨을 타는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집단이 멋있어 보이니까 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그러한 컨셉 문제를 해결하면 할 수 있는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뭐 촬영용 조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를 이제 브랜드의 컨셉이 아니고 드랍의 컨셉으로 잡아서 해결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는 이렇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것처럼 내가 생각해도 너무 오르는 어쨌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브랜드 창립자가 갖고 있는 채널이 워낙 막강하고 거기서 컨텐츠를 되게 멋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거에 맞게 더 좋은 제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이런 논란들을 종식시키려면 브랜드 자체에 상품력이 있어야겠죠. 약간 유튜버 굿즈 같이 물건을 팔려는 게 아니고 그냥 유튜버가 하는 별도의 브랜드 같이 보이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주변에 저보다 훌륭한 패션 사업가들이 많을 테니까 조언도 많이 받으실 테고 이제 좀 더 전략적이고 패션 브랜드가 굴러가려면 팔려야 되니까 팔려야 되는 느낌으로 브랜드 전략을 짜서 사업가처럼 운영을 하시면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너무 초반이니까 상품이 많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MD적인 얘기, 상품 구성이나 뭐 전략 이런 얘기보다는 브랜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비슷한 브랜드 런칭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일단 뭐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은 절대 아니죠. 브랜드를 운영하는데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어쨌든 뭐 이렇게 MD를 회사에서 하는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사실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줄이면 되겠고, 뭐 진짜로 제가 뭐라고 자기 사업하는 사람한테 뭐 충고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니까 제가 이게 되게 조심스럽네요, 진짜로. 그냥 뭐 그렇게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